네, 안녕하세요. 최지현입니다. 부기빈천은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되느냐, 가난하게 되느냐, 또 일찍 단명하느냐, 오래 사느냐, 또 내가 귀한 사람이냐, 좀 천한 사람이냐, 이런 걸 나누는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주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부에 대해서 먼저 할 건데요. 아무튼 오늘 중요한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요. 좀 집중해서 반복해서 들으시고 적천수 내용에는 좀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좀 채워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부, 기, 빈천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아는가 이제 하지장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가 부자인지 그 사람이 부자인지 어떻게 아는가 이런 뜻이에요. 하지기인부 그가 부자인지 무엇을 보고 아는가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기통문호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재기통문호. 재기통문호라는 것은 재성이 문호를 통과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문자 하고 이제 그 호자라는 거하고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이제 지포자잖아요. 이게 이제 문문자고. 그런데 이 문호를 통과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의 어떤 그 창고 서적들을 보니까 주로 이제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게 이제 월지라고 이렇게 주로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이제 월지를 재강이라고 하고 문호를 통과한다는 건 결국은 재성을 앞뒤로 생해 줄 수 있는 어떤 구조로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해 주거나 받아들이거나 내가 설기를 당하거나 또 생을 받거나 생을 해 주거나 이런 차원의 어떤 얘기인데 즉 그 월지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물론 이제 월지라는 게 사주 전체의 어떤 색깔을 지배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는 물론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러면 월지의 재성이 있어야지만 이 문호를 통과하는 게 되는가라는 또 의문이 될 수 있겠죠. 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재고 즉 지장간 속에 있는 재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또 천간에 있는 재나 지지에 있는 재도 또 자리에 따라서 또 월지뿐만이 아니라 일지라든지 시지라든지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자라는 것은 이게 보통은 이제 출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라는 것도 이제 들어온다라는 의미도 있고 나간다는 의미도 있는데 즉 저장의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방이나 집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 호라는 것은. 그래서 이게 주택 호자입니까? 집 호자죠. 그래서 주택 수를 셀 때 주택이라는 것은 나가는 개념이 아니라 들어오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문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나간다는 것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호라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면 얘는 천간으로 봤고요. 이 호를 지지로 봤어요. 그래서 천간과 지지가 조화를 이루면 재성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면 이것을 이제 문호를 통과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음양오행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 해석이에요. 제 해석이고 또 다른 데는 이렇게 해석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학자시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거예요. 과연 재성이 문호를 통과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음양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월지를 얘기하는 건지 도대체 뭔지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계속 연구하고 임상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는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동안 이게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이 책인데 그 유명한 석학들이 이런 걸 해석 안 하고 뭐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저보다 저는 이제 천간 지지로 이렇게 음양적으로 해석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걸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아는가
재성이 문호를 통과하면 부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재성이 문호를 통과한다는 것은 첫 번째 떠올려야 되는 게 뭐냐면 수기유통이에요. 수기유통. 그러니까 재성의 수기유통이죠. 재성의 수기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성이 필요할 때는 내가 생을 받아야 되고, 또 불필요할 때는 내가 또 설기를 해줘야 되고, 또 너무 강할 경우에는 억제를 당해야 되고, 그런 어떤 수기유통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성의 수기유통이 잘 돼 있으면 부자다, 이렇게 적전수에서는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첫 줄에 보면 재성이 맑으면 아내가 능력 있다도 아니고 재능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도 여자의 어떤 가치를 아름다움에다 둔 거예요. 어질고 현명하고 똑똑하고 이게 아니라 아름답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옛날 선비들은 왜 그렇게 여자의 미색을 좀 멀리하고 뭐 이렇게 학문을 좋아하고 뭐 이런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재성이 맑으면 아내가 아름답고 재물이 넉넉하다.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할게 관성유리애인데, 그거는 이제 누가 귀하고 빈하냐, 관성유리애라는 것도 이제 이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 이제 관성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귀하고 귀하지 못하고 천하고 이거가 결정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어쨌든 참 특이한 게 여자의 가치를 아름다움에다 봤다라는 거예요. 예, 현모양처가 아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재물이 넉넉하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크게 적천수에서는 오행적인 해석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선은 이 십성적으로 재성을 이제 봤습니다. 그러니까 재라는 것 자체가 재성을 뭐 우리가 이제 환산을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재물이 떠오를 수 있겠죠. 재물뿐만 아니라 이제 남자한테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여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거고, 요거 외에도 사회적 가치, 또 심리적으로는 계산 심리, 계산, 초점이라고,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초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래서 재성이 이 발달한 사람들은 이 관역을 백발백중이라고 그러죠. 정확하게 목표를 타겟을 잡아서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서 정확하게 관역에 명중시키는 것을 재성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재성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잘못 쏘겠죠. 정확한 어떤 목적에다가 이렇게 활을 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우리 양궁 보면 왜 양궁에서 그 우리나라 선수들이 쏘면 그냥 10점짜리를 쏙쏙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이 재성이 없다 그러면 양궁을 쏘면 전부 다 헛발로 다 날아가 버리고 공중으로 다 날아가 버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이제 재성의 이제 수기유통이라는 것은 이 재성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쓰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호를 통과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재성이 온전히 사용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없어야 될까요? 첫 번째 없어야 될 거. 당연히 충극이 없어야 되겠죠. 그건 합도 물론 포함되긴 하는데, 합이 돼서 재성이, 그러니까 제일 나쁜 경우가 뭐냐면 충극도 나쁘지만 합의 경우도 합이 됐어요. 제 그 합충 변화책 보시면 나올 겁니다. 합이 됐는데 그 합이 다른 걸로 변하는 거예요. 재성이 합이 됐는데 식상으로 변한다든지 뭐 다른 걸로 다른 습성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재성이 약할 경우에 재성이 가뜩이나 부족해 죽겠는데 합이 돼갖고 다른 걸로 변해버리면 황당해져 버리겠죠. 그죠? 뭐 물론 이제 제왕신앙이라고 그러면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제가 약한 상태에서 합이 되는 것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우선 재성이 온전하지 못한 경우는 이제 합충과 그다음 형 정도가 있겠죠. 충국과 이제 형이 있고, 예,
중국과 형이 있고, 이 형이 이제 형 중에서도 이제 뭐 삼형이 있죠. 삼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형 정도가 있는데, 재성이 자형에 있다고 해갖고 뭐 큰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삼형하고 요것들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재성이 손상된 거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재성 자체가 없거나 너무 많은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요걸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왕 신왕한 사주를 보겠습니다. 이 적천수에 보면 이 제왕 신왕에 대해서는 몇 가지라고 이렇게 정의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기할 수 있는 문호를 통과할 수 있는 것들이 뭐 10가지다 20가지다 이렇게 정의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빈을 보면 빈은 9가지로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9가지가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만큼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되게 많다라는 건데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왕신왕이라고 했어요. 제왕신왕이라는 것은 일단 제가 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강하다는 의미는 뭘 의미하죠? 제가 강하다. 제가 강하다는 건 뭐예요? 제가 강한 것은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 뿌리가. 지장간 속에 있는데 투간이 된다든지, 또 지지에 있는데 천간으로 나왔다든지 해서, 뿌리가 있거나, 뿌리가 있으면 가장 일단은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뿌리가 있거나 생을 받는 경우가 있죠. 또 합이 돼서 재성으로 변한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월지에 있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보통 제가 강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근과 생과 합과 월지에 있는 것들이 쟤를 어떻게 해요? 제강. 엄청 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무조건 강하다고만 무조건 좋냐? 그건 아니겠죠. 제가 강한데 만약에 일간이 약하다고 그러면 뭐예요? 죄다 신약으로 바뀌어버리죠. 오히려 돈을 못 버는 거지사주가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왜냐하면 제가 많다라는 것은 제가 비겁을 오히려 농락하는 거예요. 갖고 노는 거예요. 돈에 휘둘리게 되겠죠. 평생 이제 제다신약사주의 그 특징이 뭐냐? 평생 돈 하고 돈을 따라다니는데 실제 돈은 없는 경우가 제다신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다신약이라고 할지라도 뭔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제일 좋은 것은 비경겁제가 들어와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도 있겠고, 예를 들어서 제다신약이다. 제다신약사주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제다신약사주가 있는데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비겁이 도와주는 경우겠죠. 비겁이 도와주면 제왕 신왕으로 바뀌니까 죄를 취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인성이 도와주는 게 있겠죠. 요건 등급이 아무래도 떨어지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왕 신강이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인성이 도와주는 경우도 뭐 어쨌든 죄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되겠지만, 인성은 왜 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냐면 제극인이 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더라도 내가 1,000만 원 벌면 500만 원은 다 날아가 버리는 게, 절반은 들어오는 순간 날아가 버리는 게 바로 인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날아가지 않게 묶어두게 하는 작용을 이제 이 문서화 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건 누가 뺏어가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인성으로 이렇게, 이거는 이제 도와주는 생의 어떤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다신약을 또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죄를
설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살이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다 신약사주는 관살이 오면 제가 설기를 당하기 때문에 제가 약해져요. 약해지면 신약한 일간이지만 조금은 떡고물이라도 떨어져서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기시키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제다 신약사주라고 해서 돈을 못 버는 게 아니고 이런 운들이 들어왔을 때 뭐 돈도 벌 수 있고 또 조금은 생활 형편이 낮을 수도 있고 그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제왕 신앙을 이렇게 꼽아 봤는데 제왕 신앙 하면서도 이제 제왕 신앙도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신앙한데 인성이 있으면 재물은 많으나 아내는 손상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신왕이야. 신앙한데 인성이 많으면 돈은 있으나 아내가 손상된다라는 의미예요. 신앙한데 인성까지 많은 거면 지나치게 강한 거죠. 지나치게 강한 거죠. 그러다 보면 돈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아내는 왜 손상될까요? 제가 제극인을 하겠죠. 제극인. 인성이 있으면 이 제가 손상을 당한다는 건 제극인을 하면서 설기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약한데. 여기서 일단은 신앙한데 인성까지 많으면 재성은 그렇게 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상태 자체가. 그런데 이렇게 설기까지 내가 제극인을 하게 되면 이제 육친적으로는 좀 아내가 손상된다라는 그런 어떤 통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재성 옆에 겁재가 있다면 재성은 혼탁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성 옆에 겁재가 있으면 재성은 이제 혼탁해진다. 특히 요거는 이제 천간 지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간 지지로. 천간에 있을 때가 훨씬 더 쟁탈이 심하게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천간에 재가 있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재가 있는데 여기에 겁재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여기는 당연히 일간이겠죠. 비견이겠죠. 얘는 얘한테 계속 뺏기는 형상이 벌어지겠죠. 돈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천간에 있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혼탁하다는 거는 결국은 뭐 망한다는 그런 의미죠. 혼탁하다는 게 원래 그러니까 내 것도 내게 아닌 거야. 지금 현재 나한테 있는데 이거는 내 돈이 아닌 거야. 내 여자가 아닌 거야. 언제든 뺏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유독 돈이나 또 여자에 국한하지 말고요. 자기가 만든 어떤 가치들은 다 포함이 된다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이렇게 좋은 글을 썼어. 그래서 이제 책을 내려고 그랬는데 누가 내 거를 갖다 표절을 했다든지 또 예전에 내가 작곡을 했는데 그것을 누가 이제 표절을 해갖고 뭐 이렇게 노래를 냈는지 뭐 이렇게 그런 어떤 지적 소유권 같은 것도 다 뺏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뺏길 수 있는 게 바로 겁재. 겁재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관이 있어야 되겠죠. 관이 이 겁재를 제사를 하겠죠. 관보다도 살이 더 좋죠. 살이 있으면 겁재가 마음껏 날뛰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만약에 천간에 겁재가 있다고 하면 살이나 관이 반드시 있어야지 이 재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만약에 재강된 사주라고 하더라도 월지가 이렇게 투간된 사주면 재강사주 아닙니까? 그리고 일간도 강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겁재가 있다고 그러면 이 돈을 벌기는 많이 버는데 내가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요. 관이 없는 경우에는. 그래서 차선책으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 인성을 사용해서 보호를 해요. 그러니까 내 여자면 빨리 혼인신고해야 되고 또 내 돈이면 빨리 문서화 시켜야 돼. 뭐 등기를 한다든지 누가 뺏어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도장을 찍어야지 이걸 지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겁재가 없다면 천간에 관도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살이 없다면 식신도 뭐 필요가 약간 피로도가 떨어지듯이, 네? 그러니까 뭔가 그 상호 대비적인 거거든요. 도덕이 있어야지 경찰도 필요하고 환자가 있어야지 의사도 필요하듯이 나한테 뭔가 이렇게 방해 요소가 없으면 그 방해를 제거하는 그런 요소가 굳이 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겠지만 왜냐면 이것만 제어하는 건 아니니까 필요도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성 옆에 겁재가 있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억울한 사주예요. 억울한 사주. 내 걸 잘 못 지켜 항상. 그래서 겁재가 있는지 우리가 재를 볼 때는 항상 겁재의 동태를 같이 봐야 돼요. 그럼 천간에 있는 경우는 그렇고 지지에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